부동산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오히려 현실의 낮은 불균형으로 인해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앞으로 고가 주택, 고가 부동산이 더 많이 상승하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3월 달 됐는데요. 3월 달 돼서 기사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자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헤드라인이 나온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임대료가 연 5% 넘게 되게 되면 안 된다.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잘 아시겠지만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기간에 대한 의무사항, 그 다음에 이제 연장할 때, 연장 갱신할 때에 대해서 증액률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임대 의무기간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4년 또는 8년 정도를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데 이게 연 5%가 됩니다. 연 5%라고 해서 2년 정도 지나면은 전세니까 10%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올릴 때 5% 제한이 있는 겁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5%,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금액의 5%가 되는 거고, 월세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전환율이 있습니다. 전환율이 있어서 그거를 환산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5%만 상승이 된다. 그게 안 되게 되면 과태료가 이만큼 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고, 과태료 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 혜택마저도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48만 100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도 많으니까 실제로 그 임대 등록된 주택은 이 수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94년도에 임대 등록대가 처음 시행됐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 혜택을 제공해 왔어요. 그러나 의무는 지키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는 지적이 대기돼 왔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뭔가 투명성이 좀 없었잖아요.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 위반자 적발에 나서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되면은 경미한 의무 위반 같은 것들은 면제를 해주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짤 없다. 무조건 여러분이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나서는 정부 올해도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예고하겠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을 지금 실제 시세와 상당히 많이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공시가격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름은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했지만 공시가격 왕창 높이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집을 구입하시는 것을 조금 미루시거나 다른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낫겠죠.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오히려 현실의 낮은 불균형으로 인해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앞으로 고가 주택, 고가 부동산이 더 많이 상승하겠구나, 더 많이 공시가격이 상승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것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상승의 가격과 그 다음에 내가 내야 하는, 보유기간 동안에 내야 하는 어떤 세금의 크기를 비교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현금 소득 대비 지금 과도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개개인별로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전세금 전 반환 보증제도 이거를 뭐 대부분 다 이제 등록을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손질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보증료 같은 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증료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보증금액의 보증료율, 그 다음에 보증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다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한 50만 원 낸다. 그럼 2년이다. 그럼 바로 100만 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보통 돈을 받자마자 이렇게 안 받는 케이스가 아니라 대부분은 만기 시점에 돈을 안 돌려주는,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지 않고 한 6개월, 1년 남은 다음에 그때서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보증보험료는 싸고 보증은
100% 다 받는 거죠. 보증금액에 대한 보장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법은 아니고 좀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허점 탓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 내는 단타 보험정이 급증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기간 6개월 이하 가입 건수가 전년 대비 4.5배 급증. 반면 2년 초과한 것은 거의 뭐 제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남겨놓고 드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증기간이 길어도 위험이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적게 부과.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즉 얼마 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스크가 훨씬 큰 거잖아요. 보증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는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식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기간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 반영해서 거기에 요율을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보험 같은 거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든가 뭐 질병이 있었거나 뭐 사고 유경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게 당연히 해야겠죠. 이거는 지금 단순히 기간만 따졌는데 그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작년 상반기까지 허그 전세금 받는 보증 비율을 주택 유형별로 보게 되면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다가구라든가 단독 같은 거는 굉장히 낮은 7%를 겨우 넘는 수준이잖아요. 자, 왜 그랬냐면 자, 단독 다가구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과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전세금 받은 보증을 받으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 내역서, 이게 뭐냐면 다가구 같은 것들이나 단독 같은 거는 한 사람 소유거든요. 한 사람 소유인데 집은 여러 개죠. 그러니까 한 주인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세를 주는 건데요. 이게 개별적인 그 등기부 등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보다 선순위가 누군지가 파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인데 내가 1억의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다세대 주택이 10세대야. 그러면 앞에서 뭐 1억씩 한 9세대 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전세계약 확인 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 그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전세계약을 좀 주십시오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동의 구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에 보증료를 올려주면서 상승한 보증료를 뭐 정부나 사회기관이 분담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 절차를 생략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타 전세계약 확인 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낮았던 전세 반환보증 가입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